자, 우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환경오염 중에 유일하게 그 대기권 뭐 혹은 수권, 지권을 제외한 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수능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들 대부분 그 수능이잖아요. 수능에서 지구과학을 친다. 우주 쓰레기가 나오는 비율은 내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33% 정도. 무슨 말이냐면 한 3년 치면 한 번 정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재작년 안 나오고 작년 안 나왔다 올해 나올 확률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 결정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주 쓰레기는 발생은 분명히 어떻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지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공은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거나 실제로 도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또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 안 다뤄지는 게 위험성이라는 것을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았느냐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아직.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매년 나온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좀 그래도 나온다고 하면 좀 기억하실 점. 만약 이게 정말로 많아지고 소위 해서 인류의 우주 시대가 어느 정도 상용화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는 외권에서 주로 이제 인공위성 궤도가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데 그 사고가 나는 현상이 사실 뭐 그 안에서 그냥 다 해결되고 치울 것 같으면 이게 또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돈 날리네 이거지만 중요한 건 그게 뭐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어디 하여튼 그쪽에 있던 뭔가 파편이 어디로 향할 경우 지평을 향할 경우 이제 잘못하면 조진다 이래야 되는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나오는 거죠. 폭탄 하나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 대기 마찰 때문에 불 붙습니다. 연소를 하죠. 뭐 아무리 금속 성분이라고 해도 불은 붙습니다. 근데 운 좋게 그게 충분한 대기권의 마찰 시간이 지속이 돼가지고 완전 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금속 재질이 그렇게 잘 탄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확 막 일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잘 안 타고 어쨌든 파편이 남아서 그대로 때리게 되면 사실 불덩어리가 붙은 철골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철근이. 그럼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고요. 속도를 가지고 떨어지고. 건물에 처박히면 그 건물을 거의 관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설명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하면 주요 발생원은 저는 뭡니까?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파편입니다. 수명이 당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때까지 인공위성을 그렇게 많이 쏘아 올렸나요? 예, 요즘은 좀 많이 쏘아 올린 편에 속하는데 올라가가지고 가만히 뜬 놈이 뻥 터지나? 터집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여러분 그것도 하나 아셔야 되죠. 인공위성에 배터리가 있죠. 뭐 배터리가 뭐 작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터리 수명이 곧 인공위성이 수명이 되는데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주요 역할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구 궤도를 도는 거는 애초에 원궤도 한번 스타트 잘 해놓으면은 그건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관성으로 봅니다. 근데 뭐 하는 데 쓰인다? 거의 대부분이 온도차를 줄이는 데 씁니다. 어떤 온도차? 이게 바깥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우주 밖에 이래져 있으면 이쪽 면은 이렇게 있죠. 바로. 그리고 물론 열 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뒷면은 햇빛을 안 받죠. 지금 여기 태양이 있으니까. 그럼 뒤에는 엄청나게 냉각됩니다. 온도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가가 아무리 튼튼한 고체라 하더라도 열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이 너무 격차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건 팽창하려고 하고 이건 쪼그라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접합 부위가 빠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배터리 대부분이 그 하는 역할 자체가 뭐냐면 두 부분에 돌다 보면 그런 어떤 온도차가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부분에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뭐 냉각수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돌을 조금 더 가열해 준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아까 뭐 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사진 찍을 때도 필요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뭐 영상 분석을 한다거나 그럼 뭐 전자장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 쓰고 나면은 언젠가는 배터리는 어떻게 된다?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수명이 다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온도를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거의 수명이 멈춤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이게 빠개집니다. 수많은 파편으로 팡팡팡 나뉘죠. 그럼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던 놈이 어느 순간 팡 터집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만 거의 대부분 각자의 궤도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또 공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어떻게 되고? 외부로 나가고 일부는 또 떨어진 놈도 있었겠죠. 네. 그나마 이제 파편 자체는 수를 작은 놈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도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은 뭐 불붙어가지고 대부분 다 사라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앞에 수명이 남아있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한 놈이 수명이 다 됐어요. 원래 궤도로 치면 이렇게 지나가는 놈인데 찍 가다 수명 끝 팡 터집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는 속도 엄청 빠르죠. 거의 총알하고 맞먹죠. 팍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인공위성 궤도 자체에 뭐 파편이 너무 많으니까 그 위에 쏘아 올리기도 애매하고 또 하나 지금 올리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위성은 무인이죠. 근데 유인 우주선도 가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 대표적인 게 그 예전에 있었던 게 그 뭡니까 우주왕복선이 하나 올라갔는데 우주왕복선이 원래 궤도를 틀었습니다. 뭐냐면 엄청난 속도로 뭔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크기는 작았지만은 우주선에 박으면 분명히 구멍은 세게 한번 나겠다라는 이제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연료를 더 써가면서까지 궤도를 틉니다. 그 정체가 바로 뭐였냐면 우주정거장 수리할 때 놓친 스패너 있죠, 스패너. 나사 쪼는 거. 우주 비행사 이래, 씨, 놓치는 거야. 근데 우주정거장도 계속 뭐하고 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죠.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와갖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푹 하고 날아가는 거야. 운동 중이기 때문에. 얘도. 그래서 대부분 우주 비행사들이 그 바깥쪽에서 뭐 일을 할 때 이 줄 맺는 거 있죠. 이건 잠수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끊기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끝나는 거죠. 네.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 놓친 스패너가 엄청난 속도로 돌면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거는 못하고 피하는 거죠. 덩치 큰 놈이 덩치 작은 놈 근데 속도가 어마어마하면 당연히 관통력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여기 이제 하나 더 하자면 뭐가 있냐면 요즘에 들어서 이거를 좀 양을 증가시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MD 프로젝트라는 게 있죠. 미국에. 미사일 디펜스죠.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 인공위성이 뭐 하는 거다? 대부분의 대륙 탄도각 미사일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위 인공위성 궤도까지 가가지고 추진력 얻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확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으로 날아올 아주 장거리 유도 미사일 같은 게 있다. 어디서 채취면 된다. 위에 올라왔을 때 레이저 가지고 팍팍팍 쏴가지고 없애버리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온 천재가 그건 대놓고 폭발을 위해서 올려보낸 놈인데 폭발을 위해서 올려보낸 놈을 마차 터뜨렸다 그러면 파편이 어마어마한 양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위험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죠. 지속적 차질이 생긴 거죠. 향후에 쏘아올릴 놈을 어디다 올려놓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가서 갖다 박으면 게임 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주로 밀집한 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위험성이 뭐 어느 정도 되는데 하는데 평균 초속이 7km입니다. 초속으로 7km입니다. 초속으로 7km면 예를 들어 초속으로 10km 그럽시다. 1분이면요. 60 곱해지니까 얼마입니까? 600이죠. 600km입니다. 1분에 600km로 가는 속도입니다. 1시간입니다. 다시 60 곱해지니까 36,000km입니까? 네. 감이 안 오죠? 600km면 어느 정도고 서울, 부산 사이가 한 400km 됐죠? 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아니 1시간이 아니고 1분 만에 서울, 부산을 거의 주파하고 남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패너 크기가 보통 한 이만하잖아요. 길이 한 이만하고 손에 잡을 수 있을 정도니까. 그게 거의 한 1분에 600km를 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 금속 재질로 만들어졌을 거고. 그죠?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도 이 동영상 강의는 너무 잔인한가? 끝이죠. 그 다음에 주로 있는 고도가 이제 지구상공에 보통 800에서 1000km입니다. 존재하는 곳이. 근데 현재는 그 인공위성의 궤도 자체를 갖다가 좀 바꾸고 있죠. 400에서 600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피해서 하고는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새롭게 올라간 인공위성들이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또 그 파편이 존재하는 지역은 점차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뭐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이죠. 줄이는 방법이죠. 대책이라고 하면은 없애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파편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일단 쏘아 올리지 말자라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그 기상이나 어떤 관측용 인공위성을 제외하고는 엔간하면 통신 말고는 쏘아 올리지 말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대부분 그 이러죠. 군사위성이잖아요. 말이 뭐 관측위성들이지만 관측위성이 바로 뭡니까? 감시위성이죠. 그런 용도이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사일 디펜스 계획 같은 것은 뭐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줄이는 대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수강하고 있는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이제 서술형에서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명칭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수능에서는 명칭을 쓰라고는 안 하죠. 쓰라고는 안 하고 제가 그때 정확하게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명칭이 해석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용어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 내에 나와 있는 명칭을 정확하게 좀 적어 놓는 것이 나중에 가서 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온갖 답들이 서술형에서 어떻게 돼? 그 거의 단답형입니다. 쌤 이걸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나는 답이 이겁니다. 탱탱볼. 탱탱볼을 왜 써 올리나? 그래서 그래 이제는 이렇게 할게요. 탱탱볼을 올렸다 칩시다. 그 어떻게 하는 건데? 올라가가지고 그게 중요한 건 이거죠. 그 겉면에 뭐가 붙어 있다. 끈끈한 물질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 궤도상에서 몰다 보면 걔가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생기죠. 모양 변형이 오고 그러면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빵 터져도 걔가 그 붙인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어쨌든 어디로? 수거해서 지구로 끌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방법은요. 작은 파편인 경우에는 경로를 이탈시켜가지고 작은 파편인 경우에는 지구 안으로 보내든 뭘 어떻게 하든 큰 파편은 지구 바깥으로 보내는 방식. 그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은 수거해서 들고 들어오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요. 경로 이탈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제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자료로 줍니다. 그림 자료로 줬을 때 그게 어떠한 원리로 되는지만 좀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걸 정확히 찾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이 페이퍼 이건 뭡니까? 종이 띄우는 거, 다 싸서 종이
종이로 하면 다 찢습니다. 말이 이제 날아다니는 종이겠죠. 네, 그게 아니고 어떤 투명한 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로에다가. 쉽게 이것도 거의 탄성이 좋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서 있으면 경로상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 튕겨가지고 이제 경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물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공위성을 이제부터는 애초에 쏠 때 자가 수거 기능을 반드시 장착할 것을 이제 의무화하는 형태로 이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거의 수명이 다 될 쯤 되면 자동적으로 뭐 지가 빵 터질 수 있으니까 지를 수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런 형태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182쪽에서 184쪽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혹여나 뭐 2학년 학생들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따로 공부할 거는 아니죠. 이런 어떤 뭐 순간적으로 뭐 현장 강의를 보든 뭐 동영상 강의를 보든 요때 살짝 집중하고 뭔가 자기 뭐든 교재가 있으면 거기에서 여기 포인트에 해당하는 것만 쫙쫙쫙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정리되고 난 직후에 뭐 한다? 기출문제만 풀어보시면 되죠. 6월, 9월, 그다음 실제 수능에 있었던 문제 중에 우주 쓰레기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은 정리해가지고 풀고 붙여놓고 답도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 처리해놓고 수능날까지 내가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